한 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때 뭐 하셨어요? 설 연휴 때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왜 다들 집에 계신 거죠? 아무도 왜 어딜 가지 않고? 아무도 다 안 가시네요. 네, 앞에 두 분을 여쭤봤는데 모두가 다 집에 있었다. 정말 다 외롭게 사는 인생들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들 외로우시네요. 살 좀 쪘습니까? 집에 있어서? 아니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 그래요? 떡국 대신 떡라면을 먹으면서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외롭게 있었습니다. 얼굴이 호축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뭐 올해 연애를 못하면은 뭐 사퇴하겠다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그런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이제 외국에 한국에서 나가겠다. 도저히 안 되면은 예. 외국 가서 다른 일을 아예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지금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근데 네. 본인이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셔서 네, 제가 네.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깜짝이야. 올해 연애를 못하는 한은 해외로 진출하겠다라는. 이런 거를 이렇게 사실 거의 공중파에 가까운 이런 유튜브에서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보통 이제 저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네네. 뭐 이 네 군데를 보는데 보통은 네. 정치부터 했어요. 네네, 저희가. 근데 그랬었죠. 오늘은 사회부터 네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워낙 핫한 이슈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라고 하는 이제 그게 정식 명칭이니까 그 네.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감염증이 확대되고 나타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좀 제가 집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쉬면서 그 페이스북이나 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국민일보 기사였는데 지금 보면 그 미국에서 전세기 가지고 이제 그 자국민들 이렇게 송환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한국에서 그런 거 했다고 그랬었더니 오지 말라고 하는 뭐 이런 댓글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사화되고 그게 조금 그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슈를 가지고 좀 분석해 볼까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그냥 사회 분야에서는 거의 네. 검찰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네, 그 두 개밖에 없네요. 상위권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우한 폐렴까지 걸쳐서 대부분 신종 코로나에 대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변이수화사 전역 관련된 부분이 사실 그 정치 면에도 있긴 한데 사회 면에도 조금 다른 이제 뒷이야기 정도로 나왔었고 일종의 뭐 사고 같은 것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그 내용들 전체 자체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탑5를 보면은 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부분 네네네. 상단을 차지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감염증 확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역학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인 그런 보도들도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이수 화사가 이제 그 성전환을 하고 이제 관련돼서 그 계속 군에 남아 있고 싶어했지만 이제 전역 관련해서 육군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불허하면서 이제 강제 전역이 됐었죠. 이제 그 내용들과 관련된 뒷얘기가 있었고 뭐 좀 특이한 그 사건 사고로서 이제 성산대교 SUV 추락 사고나 동해 펜션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제가 그 우한 폐렴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제 저희도 사실 오기 전에 이제 기자님이 쓰신 그 글도 봤지만 공식 명칭은 바이러스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건 바이러스의 명칭이고 또 병증의 명칭, 그러니까 신드롬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좀 다르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말도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그 표현을 쓰는 것들이 옳으냐 그르냐. 그러니까 원래 공식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을 써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입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제 삼성 허베이 스프리토 사고 기름 유출 사고를 태양 기름 유출 사고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피해를 본다던가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에볼라 강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명명함으로써 그 근처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듯이 이거를 이 명칭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좀 약간 논쟁이 지금도 있고 사실 그거에 대한 뭐 저널리즘적인 그런 좀 논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실제로 아까도 이제 키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한 폐렴이냐 신종 코로나냐 이런 것들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지금 같습니다. 언론 보도도 약간 반씩 섞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데서는 우한 폐렴이라고 쓰고 어떤 데는 네. 신종 코로나라고 쓰고. 네네. 그 제가 좀 저널리즘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좀 차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쪽은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맞겠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나, 근데 이제 어떤 쪽에서는 그 공공성을 지금 우한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처럼 전체적인 게 아니라 만약에 폐렴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더 공공성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는 저널리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준비한 기사의 댓글, 기사가 일단 좀 재밌는 네, 건데, 미국이 전세기를 내서 우한에 있는 자국민을 네. 데려오겠다. 네, 네. 여기에 달린 네이버와 다음에 네. 댓글을 분석을 한 거예요. 오늘 내 측면으로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 전세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과 네이버의 차이를 보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기에 대해서도 또 다음과 네이버의 차이를 보는. 그러니까 미국이 전세기 띄운다라는 네. 기사에 달린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 그리고 네. 한국도 전세기 띄운다라고 네. 쓴 거기에 기사에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 요게 네. 네 가지가 다 다르다고. 네, 조금씩 다릅니다. 좀 그 차이가 있어서. 흥미롭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네이버, 그러니까 미국 전세기, 네, 미국 네이버 전세기에 댓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 그 상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정부 뭐 청와대 이쪽 발표는 아니더라도 그 우한 총영사관에서 23일 날 이미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이제 우리 그 국민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 있는 자국민들을 이제 귀국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일단 중국 정부와,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갑자기 막 우리 국민 다 나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이고, 그 루트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미 23일 날 얘기는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기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제 더 이제 우리 정부와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 25일자 보도에서 이제 미국은 뚜렷하게 이제 우리는 전세기 보내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보도가 이제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가 이제 한국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요거가 이제 네이버 뉴스에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댓글 2038개를 수집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댓글의 워드 클라우드인데, 그러니까 많이 이제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정책 결정이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와닿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제 조금 더 좀 많이 그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의미 네트워크를 보는 게 좀 더 네, 직관적일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런 거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의미 네트워크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자국민을 생각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권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쨌든 그런 거 전통적으로 좀 그랬지만 밑에 그런 6시, 5시 방향의 주황색에 네, 주황색으로 있는데 그런 미국이란 것들이- 나라는 자국민을 생각하는 정권이다. 네, 네, 이렇게 네. 딱 말이 만들어지네요. 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철수를 시키고 있다라는 네.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 댓글이란 뭐 기존의 그런 알고 있는 특성들이 있지만 이제 정부 비판적인 게 많으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인 내용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인종주의적인 것들이나 뭐 루머에 입각한 비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루머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인이 몰래 입국해서 한국서 치료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SBS 모 프로그램에서 중국에 있는 교민을 연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소문을 들으셨던 듯이 여기 중국 사람들 다 치료받으려고 한국 간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공짜로 치료받으러 지금 다 한국 넘어오고 있다라는 게 막 그 루머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퍼졌었는데, 이 내용이 댓글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댓글 역시 지금 관광객을 받을 때냐. 왜냐하면 또 요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제 훨씬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네. 한국 관광 와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기억에 남아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을 한번 보죠. 미국 네. 전세기 교양 관련해서 다음에 네, 다음 댓글을 이제 살펴보면 1,150개 정도의 댓글이었습니다. 기사 하나 정도가 이제 자주 보는 댓글이었고, 근데 다음 댓글 어휘 구성도 사실은 네이버와는 자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한 칭송이나 뭐 칭찬보다는 중국에 대한 비난을 하는 어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자국민들이 이제 송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한국 국민에게서도 이제 전세기로 우리도 이제 불러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전세계 띄워야 된다라는 네네, 이건 댓글들이 많이 다음 나왔군요. 댓글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뭐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한국 정부가 뭐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가 못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 가장 많은 댓글, 그러니까 4,422개 정도의 그런 좋아요를 받은 댓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한 주장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 전세기 띄우는 거는 저희가 봤고 네네네. 한국 전세기 네. 띄워서 국민을 기환시키자라는 기사. 네네. 예, 어떤 댓글이 예, 달렸는지 여기서 한번 이제 보죠. 차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댓글을 먼저 보게 되면 네. 일단 23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영서관에서 조치가 있었지만 또 27일에 직접적으로 이제 전세기 이제 투입하겠다. 이제 뭐 희망자들 받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검토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수집했는데 총 2,200여 개 정도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댓글 워드 클라우드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이제 격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 뉴스 자체에서도 그렇게 오더라도 이제 격리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기도 했지만 그 댓글들도 오면 반드시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게 오히려 격리가 나타났고 뭐 그에 대한 요구들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댓글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것들에서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 긍정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미 네트워크를 좀 한번 보죠. 네네. 예, 이번 의미 네트워크를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어떤 큰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불만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하는데도 불만스럽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이제 가장 많은, 그러니까 5천 가장 많은 게 댓글을 공간을 보던 게 보면 5천만의 목숨보다 뭐 500이 귀하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격리 제대로 하겠느냐, 뭐 애도 잘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예. 아주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이제 지역주의라서 그러면 그 사람들 들어오면 다 전라도에 보내라 뭐 이런 식의 뭐 댓글까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내용들이 좀 정부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거니와 이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단계별로 다 그렇지만 대체로 불만족스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도 까는군요. 예, 사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다음이나 다른 데서는 보게 되면 야, 여기는 도대체 뭘 해도 비판적이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다음 댓글이 댓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댓글은 이제 많은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본 뉴스나 댓글 많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하나의 뉴스였지만 총 700개 정도의 댓글이 나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이제 격리 이런 것들인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이제 그런 뭐 안전이라는 것들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고, 한국의 대응이나 이런 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의미 네트워크로 좀 구체적으로 좀 나타나는데, 예. 살펴보면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파란 쪽, 그러니까 한 9시 정도에서 11시 정도에 있는 거 보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세기를 통해서 입국시키는 것,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중국인 가족 안 된다고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중국인이 아니라 자국민만으로 대상으로 한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좀 비중 있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게 여기서 굳이 이 얘기가 왜 나올까 싶기도 하지만 좀 큰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르스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얘기하는데 왜 자한당이 왜 나올까? 저쪽 3시에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자한당, 네. 메르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긍정을 하기 위해서 원래 사스 때도 노무현 정부도 잘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메르스 때는 오히려 지금 중국한테 우리가 비웃음을 샀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4,841개 정도의 아주 높은 공감을 받은 댓글 내용이 노무현 정부는 사스 성공적으로 막았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방역 후진국이라는 비아냥이 좀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의 지금 대응들, 이거 지금 어차피 이제 좀 전세기 귀환 관련된 것들도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하고 네이버가 항상 갈라졌지만은 이번에도 좀 뜬금없이 그러니까 갈라졌네요. 비슷한 점은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된다는 거는 양쪽의 싫어하는 거는 들은 다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치 분야를 한번 보죠. 네. 정치 분야 키워드 보게 되면 이제 전역 하사 뭐 이렇게 보시면 방금 전 사회면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환 수술을 했었던 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게 사실 키워드 상위권들을 다 얘기해서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총선 그 시국이다 보니까 총선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같은 경우 오늘 오전까지 그러니까 전부를 수집을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전에 이제 되게 큰 이슈가 되었었던 원종건 씨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주요 키워드로도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정치 분야 탑 5를 볼까요? 네. 탑5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전체 어휘 자체가 성전환 수술한 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문제 그리고 민주당 영입 인재였던 원종정 씨 그 성폭력 이슈로 그러니까 그 이슈로 해서 이제 그 인재 자격을 반납을 했죠. 이제 뭐 출당하거나 민주당 적을 반납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 중간 간부 인사 있었고 윤석열 총장을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에서 패싱한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정치 분야에서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출마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철마설과 관련된 입장들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한동안 이제 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어떻게 보면 논리거리도 됐었던 한국당의 그 조계종의 그 육포 선물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정치 분야에서 좀 중요한 이슈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관련 댓글을 보도록 하죠. 네네. 이거는 저희가 다음까지는 이제 보지 않고 이제 네이버에서만 수집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좀 보게 되면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그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되게 혐오성인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어휘 나와 있는 것들만 보면 저기에서는 딱히 혐오 발언이 없는데라고 싶은데 이제 혐오 어휘에 대한 것들은 많지 않지만 실제 서술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혐오적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서 뭐 크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굳이 저런 논란에서 필요가 없는 뭐 얼굴이라는 어휘들이 나온다거나 이제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얼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제 얼굴이 왜 저러니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뭐 있었다라는 성별을 거죠. 이제 남자냐 여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좀 이성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이건 국민 정서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휘로 좀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의미 네트워크를 네. 한번 보죠. 의미 네트워크 살펴보면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보면 특별히 나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그 상황이나 혹은 뉴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인권센터에서 뭐 이렇게 있었구나 뭐 자기 본인 뭐 성소수자 이야기네 뭐 혹은 그리고 뭐 성전환 수술을 한 다음에 복무하는데 뭐 남자에서 뭐 여자로 바뀌고 전역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 네트워크에서 서술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8,500개 같이 정도의 공감을 받은 게 8,500개는 굉장히 많은 수인데 공감을 받은 댓글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물으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을 병역 거부를 한 동성애자라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군과 나라의 상황이 뭐 이런 식이냐 뭐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 그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580여 개로 이제 다음을 이어서 공감을 받은 내용 역시
이제 임태훈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댓글의 내용이 저는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까? 그래서 공감 숫자대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살펴봤는데, 공감수 100이 넘은 그 댓글이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예. 그 60개 댓글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정적이고 비하적이고 혐오적인 표현들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뭐 댓글이란 것이 여과 없이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네.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너무 혐오 표현들 이런 네네. 것들이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예. 뭐 댓글이 사실 여론이라고 하는 퍼블릭 오피니언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댓글에서는 또 익명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더 여과 없이 뭐 민낯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좀 어두운 민낯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제 분야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주로 네. 키워드가 역시 뭐 아파트는 네, 계속 나오고 아파트는 있고요. 뭐 여전히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주제 자체가 이제 아파트에 대한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명예회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회장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세 부분 사실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그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명예회장 별세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 외에 뭐 삼성전자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주요 기업들 혹은 뭐 기존에서도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탑5를 보니 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네. 그런 게 아니다. 네.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네네. 그 라임에 이어 알펜로트 네, 자산운용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임 자산운용도 그랬지만 알펜루트 자산운용도 사모펀드가 환매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댓글들이 약간 다른 특성들을 보이는데, 네. 단순히 이제 뭐 불만이나 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우 좀 심층적이고 현상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총 330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을 하였는데, 예. 그 보게 되면 이제 그 펀드, 아무래도 사모펀드의 내용이니까 그 펀드가 어째서 이렇게 환매 중단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체감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구나 펀드를 가입한 것들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피해액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 이제 네티즌들의 관심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뭐 혹은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휘적으로 볼 때 그 사모펀드 관련된 문제점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의외로 단순히 그 사안 자체가 아니라 검찰이나 수사 이런 내용들, 뉴스 기사와는 상관없는 내용들, 알고 보면 이 기사는 경제면에서 난 거라서 그냥 사실에 대한 객관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 댓글들은 그 객관 보도 이면의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의미 네트워크를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네, 텐데, 굉장히 많이 이게 몇 조 원 단위예요. 수조 원 단위라서 이게 네. 상당히 금융계에 엄청난, 증권가 뭐 금융계에 엄청난 네. 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어쨌든 계속 자산운용사들이 부실하게 고수익률의 약속을 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네. 다른 사람, 새로 가입한 사람들 돈으로 주고 있었다. 좀 네. 사기죠, 사기. 지금 네. 이런 게 여러 건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 꼭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제 이게 경제 뉴스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이제 개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댓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이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비판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제 환매가 왜 금지됐죠? 환매가 금지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금융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금융비리나 증권 범죄 등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맨 아래 6시 분야에서 이제 그런 의미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임 자산운용에서도 이제 사모펀드 관련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돌려막기식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제 거기서 그리고 뉴스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게 신라젠이나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권 차원의 무슨 비리가 아니냐, 네, 이런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의혹 제기가 댓글에서 좀 굉장히 이루어지고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뉴스 자체에 대한 감상평이라기보다는
이 이슈가 어떻게 확산되고 이 이슈의 본질적인 건 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석 글들이 댓글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뭐 음모론 같은 거네요. 일종의. 네, 아직 확인된 것들은 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의혹 제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활 문화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면은 일위 김건모 핫하게 나타내요. 김건모 씨 얘기가 네. 지금 한 3, 4주째 계속 이제 주요 이슈로 계속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분야도 그 네티즌들이 관심을 끌어하는 거니까 이제 많이 본 뉴스에서 가지고 오는 거라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김건모 씨는 95년에 잘못된 만남 이후로 최고 지금 지금 그렇죠. 많이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생각을 정도로. 못했는데 이게 다 노래에 따라 그 가수가 그런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이 일종의 일환인가 싶기도 예.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연예인들 분들의 성함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김건모 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사와 관련된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기생충이 이제 수상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탑5 이슈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예, 이제 김건모 씨 이슈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러네요. 아내 장자연 씨가 이제 뭐 이제 그 장지연 씨. 장지연 씨, 예. 장지연 씨가 이제 관련된 뭐 예전에 굳이 뭐 그 결혼 전 이슈까지 꺼내서 그러게요. 가세연에서 뭐 누구 사겠다는 이런 루머를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연예인이 김건모 씨, 그러니까 익명 연예인이 성희롱을 했었던 것들도 폭로하는 것들도 사실 또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기생충이 이제 미국 영화배우 조합 시상식이죠. 이제 이거는 아직 오스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에서 앙상블상이 최고상인데 그 수상한 내용들도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거는 이제 김학철 씨라는 이제 탤런트 분인데 신격호 회장 빈소에 가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신 거예요. 개인 방송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게 먹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김학철 씨라면은 그 인상 강한 네네. 그 김학철 씨 네네. 나이 좀 있으신 그 네네. 김학철 씨죠. 약간 머리 살짝 수도 네네. 없으신 그렇게 그분. 안 하시는 이 연세도 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튜버 하늘의 그런 갑질및 학교 폭력 논란인데 제가 좀 이거를 좀 유심히 본 이유가 이제는 문화 분야에서 유튜버들의 이슈들이 굉장히 높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유튜버 하늘 씨라고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이와 이 관련된 이슈가 연예면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하늘은 이하늘하고 김하늘 두 명밖에 네,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슈로 돼서 뭐 과거에 그 학교 폭력 논란이 다시 이슈가 될 정도로 연예계에서 문화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네. 우리가 김학철 씨 네. 논란을 볼 텐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짧게 보고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연예계를 대표해서 김학철 TV를 대표해서 조문을 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함께 매진합시다. 네,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주 소박하고 정갈한 북어국이 옵시다. 네. 이제 저렇게 근데 사실 먹는 모습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저거 잠깐 이렇게 나온 거였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평가들이 다 굳이 장례식장까지 가서 네네. 저런 방송을 해야 되느냐의 네. 논란인가. 먹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네. 뭐 생각하듯이 막 엄청나게 그런 많은 건 걸 아니었습니다. 먹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밥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 거죠. 그런 근데 이제 건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건데 이게 다 비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나뉘었습니다. 여기도 내용들이.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인 방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굉장히 나뉘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져서 이제 그것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한번 클라우드를 보죠. 네네. 댓글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장례식장에서 뭐 이런 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 호상이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장례식장 호상이면 그럴 수 있지 않냐고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근데 다른 분 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기본적으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있지 그게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의미 네트워크로 보면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네. 의미 네트워크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장례식장에서 유튜브 먹방을 하는 것들 그거와 관련해서 예의 문제로 이제 아까 이제 9시 정도로 이어지는 보라색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시 정도로 이제 뭐 호상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은 이제 댓글의 특성에서 보는데 가장 이제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1, 2위가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가장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 아무리 그래도 가장 많이 공감을 받는 건 그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호상이면 뭐 그런 걸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달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유튜버의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된 원인을 기자에게 돌리는 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사실 먹방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건데 기자가 이거를 이슈로 만들어서 먹방이 아닌데 먹방으로 해서 논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유튜버라고 하면서 별의별 것들을 행위를 다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혹은 개인 방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혹은 장례식이라는 것들에 대한 엄숙주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댓글의 방향성이 양분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으면 여기 네네. 댓글에서도 또 네, 느낄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놀라웠던 게 김학철 씨 같은 분도 유튜브를 하는구나. 네. 아니 얼굴이 굉장히 알려지신 네, 분이잖아요. 알려져 저분은. 있고 연세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저런 분이 유튜브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도 국민TV도 유튜브 기반 방송이긴 네네.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점점점 코너가. 네네네. 예,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연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오늘 방송 보고 제가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경락의 키워드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